북한이 8일 쏘아 올린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한 달간 5종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손시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8일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보이는 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 4월 15일 열병식에 등장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 발사는 신형 지상대 해상 순항 로켓과 새로 개발한 무한궤도식 자행 발사대차의 기동 특성과 발사 조종 계통들의 동작 믿음성도 검토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달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7일에는 대공 유도미사일에 이어 29일 스커드 개량형 대함 탄도미사일, 그리고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까지 30일도 안 되는 기간에 5종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근 북한은 핵 항공모함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8일 발사한 미사일은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데 순항미사일은 약 마하 1의 속도로 저공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고 지난달 29일 발사한 지대함 미사일은 함정 요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지난해 발사한 북한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구소련과 중국제 미사일을 개량한 KN-01으로 사거리 100에서 160km인데 8일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거리 200km로 사거리가 40km 늘어나 기존 KN-01보다 개량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각기 다른 5종의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이제 남은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차기 기뢰 부설함 남포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인 남포함은 첨단 기뢰 부설 장치를 이용해 주요 항만과 해역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첨단 기뢰 부설함 남포함이 9일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바다의 지뢰라 불리는 기뢰는 항만과 해역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무기입니다. 남포함은 3,000톤급으로 길이 114m, 폭 17m에 높이가 28m입니다. 승조원 120여 명이 탑승해 최대 속력 23노트, 시속 42km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전시엔 주요 항만과 해역의 기뢰를 부설하고 기뢰 전대 기함으로써 예하 함정을 지휘하게 됩니다. 헬기 이착륙 갑판을 갖고 있어 수상과 공중, 입체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개발한 기뢰 부설 체계와 전투 체계를 비롯해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와 레이더 등 최신 무기 체계를 탑재해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해 시운전을 포함한 운용시험 평가와 품질 보증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기뢰 부설 장치를 활용해 주요 항만 방어와 핵심 해역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남포함은 앞으로 7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육군 공병학교가 실물 지뢰와 폭약을 활용한 폭파 시범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실물 폭파의 위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실전적인 전투 지휘 역량을 다졌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육군 공병학교 실물 폭파 훈련장. 정막을 가르며 폭약이 위력을 뽐내고 교육생들의 입에선 저절로 탄성과 박수가 나옵니다. 공병학교에서 실시한 실물 지뢰와 폭약 폭파 시범식 교육 현장입니다. 실물 지뢰와 폭약은 전시 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동로를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술 무기입니다. 이번 시범식 교육엔 학교장을 비롯한 간부와 교육생, 상부대 지역 학교 관계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미클릭, 포민스 등 10여 가지의 지뢰와 폭약의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생들이 야전에서 운영하게 될 실물 지뢰와 폭약의 위력을 체험함으로써 막연한 지뢰와 폭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전시에 적의 기동을 저지할 수 있는 장애물 설치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본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은 실물 폭파 시범을 관람한 뒤 폭파 현장에 내려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지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전적 전투 감각을 배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전 공병 소대령으로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는 이번 교육을 위해 파편 낙하 예상 지점 방화지대를 구축하고 고압 살수기 비치, 실물 폭파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화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야전에서 교육생들이 전투지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연 2회씩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물 폭파 시범식 교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6월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 기존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필요한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만남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 공동 노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방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을 계기로 미국 외에도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또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 안보 장관들과 우리 군에게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미국과 공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차기 기뢰 부설함 남포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인 남포함은 첨단 기뢰 부설 장치를 이용해 주요 항만과 해역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첨단 기뢰 부설함 남포함이 9일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바다의 지뢰라 불리는 기뢰는 항만과 해역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무기입니다. 남포함은 3,000톤급으로 길이 114m, 폭 17m에 높이가 28m입니다. 승조원 120여 명이 탑승해 최대 속력 23노트, 시속 42km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전시엔 주요 항만과 해역의 기뢰를 부설하고 기뢰 전대 기함으로써 예하 함정을 지휘하게 됩니다. 헬기 이착륙 갑판을 갖고 있어 수상과 공중, 입체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개발한 기뢰 부설 체계와 전투 체계를 비롯해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와 레이더 등 최신 무기 체계를 탑재해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해 시운전을 포함한 운용시험 평가와 품질 보증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기뢰 부설 장치를 활용해 주요 항만 방어와 핵심 해역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남포함은 앞으로 7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군이 유사시 장병의 생존성을 높이고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형 손상통제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해 유도탄 고속함급 이상 신형 함정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의 어뢰 공격을 받고 함정 일부가 파손된 상황. 구멍난 선체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전력은 끊겼습니다. 수리반 인원들이 긴급하게 상황 파악에 나서고 거세게 들어오는 물을 온몸으로 막아가며 증원 요청을 합니다. 그 사이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전력이 복구되고 증강반 인력이 방수기구를 이용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어뢰 공격으로 또 다른 격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손상통제 훈련팀이 즉각 투입돼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처럼 해군은 유도탄 고속함급 이상 모든 함정에 손상통제 훈련팀을 편성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 교본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문 교육 과정도 개설하고 오는 2020년대 초까지 복합적인 손상통제 훈련을 할 수 있는 생존 훈련장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손상통제 체계가 조금씩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투 상황에서의 손상 통제를 제대로 안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안 한 거고 평상시에 손상 통제가 안 된 것은 일반 도로 주행 중에 안전벨트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특히 손상 통제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 소프트웨어는 내년까지 자체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함정에 탑재해 운용 검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내부에 있는 요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손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상황들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시스템들을 원격 제어할 수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손상 통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자산을 확보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함정 손상 통제 체계가 구축되면 함정의 생존성이 향상되고 부대 전투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해군은 한국형 손상통제 체계의 완성과 전력화 목표 시기를 오는 20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가 해상에서 침투한 적을 경멸하기 위한 해상포병 직접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수리온 헬기를 활용한 공중기동 타격팀도 운영해 적을 완벽히 경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 포병 장병들이 해상의 표적을 향해 곡사화기로 직접 조준 사격을 실시합니다. 공중에서는 수리온 헬기가 적을 탐지하는 동시에 공중기동타격팀이 패스트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침투합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가 지난 8일 실시한 해상포병 직접 사격훈련. 부대는 공지전력의 유기적인 운용으로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떠한 적의 침투에도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력 자산이 불비한 여건 속에서 기존의 전투 수행 방법을 보완한 창의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9일 소형 비행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비행체는 3년 전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11시경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소형 비행체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해 현장 확인한 결과 지난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크기나 형태 등이 유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이 1.8m, 폭 2.4m가량의 무인기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으며 관계기관의 분석 뒤에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분석엔 약 10여일이 소요됩니다. 합참은 무인기가 어디서 이륙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정확한 추락 시점도 알 수 없지만 오전 11시경 발견돼 원점 보존하고 중앙합동조사팀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호국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활약했던 강화 청소년 유격대 참전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렸는데요. 육군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은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 공포의 수류탄 교장. 수류탄 다 보이니? 네. 자, 여러분 수류탄을 받지? 네. 자, 받으면은 오른손을 잡지, 오른손으로. 네. 자, 오른손 잡이 기준이다. 오른손 수류탄 잡지? 네. 수류탄을 보고 안쪽 클립을 제거하고 손 걸고 안쪽 핀을 뽑는 거 알겠지? 네. 자, 하나, 둘이 알겠지? 뒷근을 바꾸면서 왼손을 굽혀주는 거 알겠지? 네. 자, 하나, 둘, 떨어지는 거 보고 확인 알겠지? 네. 자, 수류탄 들어! 쭉 걸어! 안전벨트 뽑아! 하나, 둘!
실시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실물 수류탄을 던지게 될 거야. 너무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어때? 여러분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겠지, 그치? 예! 다 봐봐. 저기 방산 쪽에 뭔가 이상한 사람. 이상 없습니다. 저 떨고 있네요, 저는. 연습할 때보다 훨씬 긴장됩니다. 긴장돼요. 입장! 입장! 안전거리 뽑아! 안전핀 뽑아! 사실 수류탄은 던질 때 날아가는 구슬 파편이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 터지는 범위는 좁지만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이라죠. 되게 묵직하고 뭔가 말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막상 잡으니까 심장 엄청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긴장됐었어요. 저는 연습할 때 실수를 해서 많이 긴장했는데 조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안심한 것 같습니다. 던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수류탄 하나만 있으면 복개군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호국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활약했던 강화 청소년 유격대 참전 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요. 육군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은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당시 연필 대신 총을 들며 자유수호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학도병. 인천 강화도에는 어린 나이에도 당당히 지역을 지켰던 강화 청소년 유격대가 있었습니다. 일사후퇴시 배를 수십 척이 맨날 넘어왔어요. 피난민들이 밤에도 넘어오고 낮에도 넘어오고 그때부터 쭉 해안 경비를 했죠 우리가. 일사후퇴 후에 그 다음에 10월달 치안이 유지될 때까지 경찰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육군은 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살아계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호국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강화 청소년 유격대의 모교인 강화도 화도초등학교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여했다가 물론 순직하신 분들도 많고 또 남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에 이런 기념 명패로 그러니까 기념 패죠 따지고 보자면은 그걸 증정을 해줘서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기감이 될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육군 17사단은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 청소년 유격대로 참전했던 이덕현 옹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렸습니다. 6.25 참전하신 그 용사분들의 모교를 방문해서 명패를 증정하고 지내시는데 좀 집이 낡고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준공은 300번째로 육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분이야 아주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육군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6월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호국 보훈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에선 저절로 탄성과 박수가 나옵니다. 궁병학교에서 실시한 실물 지뢰와 폭약 폭파 시범식 교육 현장입니다. 실물 지뢰와 폭약은 전시 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동로를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술 무기입니다. 이번 시범식 교육엔 학교장을 비롯한 간부와 교육생, 상부대 지역 학교 관계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미클릭, 포민스 등 10여 가지의 지뢰와 폭약의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생들이 야전에서 운영하게 될 실물 지뢰와 폭약의 위력을 체험함으로써 막연한 지뢰와 폭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전시에 적의 기동을 저지할 수 있는 장애물 설치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본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은 실물 폭파 시범을 관람한 뒤 폭파 현장에 내려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지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전적 전투 감각을 배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전 공병소대령으로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는 이번 교육을 위해 파편 낙하 예상 지점 방화지대를 구축하고 고압 살수기 비치, 실물 폭파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화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야전에서 교육생들이 전투 지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연 2회씩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물 폭파 시범식 교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6월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 기존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첨단 기뢰 부설함 남포함이 9일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바다의 지뢰라 불리는 기뢰는 항만과 해역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무기입니다. 남포함은 3,000톤급으로 길이 114m, 폭 17m에 높이가 28m입니다. 승조원 120여 명이 탑승해 최대 속력 23노트, 시속 42km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전시엔 주요 항만구와 해역의 기뢰를 부설하고 기뢰 전대 기함으로써 예하 함정을 지휘하게 됩니다. 헬기 이착륙 갑판을 갖고 있어 수상과 공중, 입체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개발한 기뢰 부설 체계와 전투 체계를 비롯해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와 레이더 등 최신 무기 체계를 탑재해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해 시운전을 포함한 운용시험 평가와 품질 보증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기뢰 부설 장치를 활용해 주요 항만 방어와 핵심 해역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남포함은 앞으로 7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군이 유사시 장병의 생존성을 높이고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형 손상통제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해 유도탄 고속함급 이상 신형 함정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의 어뢰 공격을 받고 함정 일부가 파손된 상황. 구멍난 선체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전력은 끊겼습니다. 수리반 인원들이 긴급하게 상황 파악에 나서고 거세게 들어오는 물을 온몸으로 막아가며 증원 요청을 합니다. 그 사이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전력이 복구돼 북한이 8일 쏘아 올린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한 달간 5종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손시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8일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보이는 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 4월 15일 열병식에 등장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 발사는 신형 지상대 해상 순항 로켓과 새로 개발한 무한궤도식 자행 발사 대차의 기동 특성과 발사 조종 계통들의 동작 믿음성도 검토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달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7일에는 대공 유도미사일에 이어 29일 스커드 개량형 대함 탄도미사일, 그리고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까지 30일도 안 되는 기간에 5종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근 북한은 핵 항공모함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8일 발사한 미사일은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데 순항미사일은 약 마하 1의 속도로 저공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고 지난달 29일 발사한 지대함 미사일은 함정 요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지난해 발사한 북한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구소련과 중국제 미사일을 개량한 KN-01으로 사거리 100에서 160km인데 8일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거리 200km로 사거리가 40km 늘어나 기존 KN-01보다 개량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각기 다른 5종의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이제 남은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차기 기뢰 배치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필요한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만남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 공동 노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방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G10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을 계기로 미국 외에도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또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 안보 장관들과 우리 군에게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미국과 공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차기 기뢰 부설함 남포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인 남포함은 첨단 기뢰 부설 장치를 이용해 주요 항만과 해역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부설함 남포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인 남포함은 첨단 기뢰 부설 장치를 이용해 주요 항만과 해역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첨단 기뢰 부설함 남포함이 9일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바다의 지뢰라 불리는 기뢰는 항만과 해역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무기입니다. 남포함은 3,000톤급으로 길이 114m, 폭 17m에 높이가 28m입니다. 승조원 120여 명이 탑승해 최대 속력 23노트, 시속 42km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전시엔 주요 항만과 해역의 기뢰를 부설하고 기뢰 전대 기함으로써 예하 함정을 지휘하게 됩니다. 헬기 이착륙 갑판을 갖고 있어 수상과 공중, 입체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개발한 기뢰 부설 체계와 전투 체계를 비롯해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와 레이더 등 최신 무기 체계를 탑재해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해 시운전을 포함한 운용시험 평가와 품질 보증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기뢰 부설 장치를 활용해 주요 항만 방어와 핵심 해역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남포함은 앞으로 7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육군 공병학교가 실물 지뢰와 폭약을 활용한 폭파 시범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실물 폭파의 위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실전적인 전투 지휘 역량을 다졌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육군 공병학교 실물 폭파 훈련장. 정막을 가르며 폭약이 위력을 뽐내고 교육생들의 입에